안녕하세요. ETF. 정말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계시죠? 그런데 혹시 우리가 보는 그 티커 심볼 뒤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지수를 따라가는 ETF인데 왜 내 수익률은 다른 사람과 다를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오늘 바로 그 이유, ETF에 보이지 않는 리스크, 바로 세금과 레버리지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게요. 똑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 두 개가 있다고 쳐요. 그럼 당연히 수익률도 똑같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아마 대부분 그렇다고 생각하실 텐데 정답은 아니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칠 첫 번째 비밀의 열쇠입니다. 네, 바로 세금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데요. ETF가 어느 나라에 등록되어 있느냐? 딱 이 차이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최종 수익률이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ETF의 국적이 우리 지갑에 어떻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이 현상을 전문 용어로 텍스 드래그라고 부릅니다. 직역하면 세금이 발목을 잡는다는 뜻인데요. 마치 보이지 않는 저항처럼 장기적으로 여러분의 수익을 계속해서 조금씩 갉아먹는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 개념이 바로 ETF 등록 국가, 즉 도미사일입니다. 쉽게 말해 ETF의 국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ETF가 법적으로 어느 나라 소속이냐에 따라서 적용받는 세금 협약이 완전히 달라지고요. 이게 결국 우리가 받는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결정짓는 거죠. 이건 그냥 서류상의 주소지가 아니에요. 우리 투자자의 실제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차이가, 정말 극적이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MSCI 중국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 홍콩에 등록된 ETF를 샀다면 세금을 떼고도 수익률이 무려 68%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지수인데 미국에 등록된 ETF를 샀다면 수익률이 58%로 뚝 떨어져요. 아니, 똑같은 곳에 투자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다르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무려 10.23%포인트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단기적인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10년, 20년 장기 투자를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작은 차이가 복리의 마법, 아니 복리의 저주가 돼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격차를 만들어낼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ETF를 고를 때 단순히 수익률이나 운용 수수료만 볼 게 아니라 이 등록 국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세금이라는 첫 번째 숨겨진 층을 지나서 좀 더 복잡하고 어쩌면 더 위험할 수도 있는 두 번째 층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레버리지 ETF의 세계입니다. 아마 TQQQ처럼 이름 뒤에 EX, 3X 이렇게 숫자가 붙은 상품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 레버리지 ETF들은 기초지수가 하루에 1% 오르면 우리는 2%, 3%의 수익을 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면서 투자자들을 유혹하죠. 단기간에 정말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 솔직히 정말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주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여기 인용문 보이시죠? 레버리지 ETF는 애초에 장기 투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상품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면 정말 위험한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 함정의 핵심에는 일일 리셋이라는 아주 독특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레버리지 ETF는 매일매일 시장이 끝날 때마다 다음 날에 2배, 3배 수익률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싹 뜯어 고쳐야 하거든요. 바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 간단한 예시를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보세요. 첫날 지수가 10% 올랐습니다. 그럼 내 3배짜리 ETF는 30%나 올라서 $100가 $130가 됐어요. 와, 기분 너무 좋죠. 자,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지수가 딱 10% 떨어졌어요. 그럼 내 ETF는 $130에서 30%가 빠지는 거니까 계산해보면 $91가 됩니다. 잠깐만요. 지수는 올랐다가 빠져서 전체적으로 보면 고작 1% 하락한 건데 왜 내 계좌는 9%나 마이너스가 된 거죠? 이게 바로 그 무서운 함정입니다. 이걸 바로 복리분괴 현상이라고 해요.
시장의 방향성뿐만 아니라 이 오르락내리락하는 변동성 그 자체가 내 자산에 갉아먹는 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다시 말해 시장이 그냥 제자리 걸음, 횡보만 해도 내 계좌는 서서히 녹아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섭죠? 물론 레버리지가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워털로 대학의 한 연구를 보면요. S&P 500처럼 광범위하고 안정적인 지수를 따라가면서 꾸준한 상승장이 계속될 때는 레버리지가 수익을 정말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석유나 가스처럼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큰 특정 분야에서는요. 오히려 기본 지수보다도 훨씬 못한 거의 재앙에 가까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어떤 기초자산을 따라가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럼 이 레버리지 ETF는 그냥 피해야 할 나쁜 상품일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확한 계획과 원칙만 있다면 이 거친 야수를 아주 강력한 도구로 만들 수 있어요. 지금부터 이 야수를 길들이는 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그 워털로 대한 논문에서 두 가지 투자자 유형을 비교하는데요. 첫째는 그냥 사서 묻어두는 수동적 투자자. 이 경우는 아까 말한 복글리 붕괴 덫에 걸리기 아주 쉽습니다. 반면에 적극적 트레이더는 달라요. 이들은 수익이 났을 때 체계적으로 비중을 줄여서 수익을 실현하는 이른바 동적 리밸런싱을 사용해서 레버리지의 장점을 아주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뭘까요? 바로 감정이 아니라 미리 정해진 명확한 규칙에 따라서 기계처럼 움직이는 겁니다. 언제 살 거고 언제 팔 건지에 대한 나만의 원칙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 아주 구체적인 전략 예시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QQQ 같은 1배수 ETF를 내 포트폴리오의 핵심 엔진으로 길게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QLD 같은 2배수 ETF는 상승 추세가 꽤 확실해 보일 때 중간 단계로 활용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TQQQ 같은 3배수 ETF는 마치 게임 아이템처럼 부스터 엔진으로 아주 짧게 단기적으로만 쓰는 겁니다. 대신 수익률 15% 넘으면 무조건 절반 판다와 같은 아주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는 거죠. 바로 이 비유가 핵심인 것 같아요. 레버리지 ETF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라는 자동차의 메인 엔진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잠깐 켰다가 목적지에 도착하면 바로 꺼야 하는 그런 일시적인 부스터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알아본 내용들 꽤 많았죠. 이걸 바탕으로 앞으로 여러분이 ETF에 투자할 때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죠. 이제 어떤 ETF를 보시든지 간에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 5가지 질문을 꼭 던져보세요. 첫째, 이 ETF 국적이 어디지? 세금 문제는 괜찮나? 둘째, 이거 레버리지 상품이네? 몇 배짜리지? 셋째, 내가 112셋이랑 복리붕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넷째, 그래, 이건 무조건 단기 전술용으로만 쓰는 거야, 맞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만의 명확한 매도 계획이 있는가? 감정적으로 말고 원칙에 따라서. 이 체크리스트만 잘 활용하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막연한 추측이나 감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명확한 근거를 가진 투자를 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훨씬 더 단단하고 현명하게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